오늘의 히든 차트는 보고만 있기에는 조금 힘든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야식에 관련한 것입니다. 24시간 철화라이프이다 보니까 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히든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식 베스트 3입니다. 1위가 라면, 2위가 치킨, 3위가 보족, 보쌈과 족발. 1위는 라면이네요. 1963년 출시된 라면의 역사가 올해로 무려 5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정말 싸고 빨리 되고 집에 늘 있는 라면이야말로 정말 만만한 국민 간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1960년대 그 인스턴트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한 바도 있죠. 실제로 160개 종의 다양한 라면이 탄생했고요. 현재 라면 시장 규모 보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1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이 대한민국 라면이 완전히 한류예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 20년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 특히 백인이 이렇게 먹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요새 3, 4년 전부터 이렇게 외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게 한국 사람, 동양 사람용이 아니라요. 정말 백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라면을 파는데 라면이 똑같은 순한 것도 아니라 김치라면 그리고 농심라면 이런 거 신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운 거. 그런 걸 박스로 사가요. 외국 사람들이. 그리고 애들은요. 컵라면 있죠. 이런 것들을 점심시간에도 까먹고 뭐 데펴서 먹고 이런 게 정말 외국 애들도 하니까 이게 정말 한류의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가 된 거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만만하다고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라면 시장입니다. 한국 라면이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 유통공사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2009년에 한국 라면의 수출량이 아유, 종류도 많네요. 1억 4천만 달러. 저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중국 상해에 가봤더니요. 한국 라면 인지도가요. 9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한국 라면을 먹어봤거나 최소한 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라면보다 가격은 거의 1.5배니까 50%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나날이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한류의 대표적인 상품이 됐고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워낙 그 소고기 국물이라든가 돼지고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워낙 드실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스님들을 위해서 채식 라면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 보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해서 미리 막 테스트하는 거 있고 미리 저런 것도 테스트하는 있어요? 하고 이게 보니까 스님뿐만 아니라 중동 일부 지역에 보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할 수 없이 베지테리언 야채만 먹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전 세계 다 팔리는 거죠, 이게요. 아예 재밌네요. 중동에도 팔리니까 할랄이라고 해서 여기에 쓰이는 기름이나 이런 거는 이슬람 율법에 맞춰서 도살한 그런 고기만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랄 라면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다른 나라보다 라면값이 비싸지만 맛은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2위 해보겠는데요. 라면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역시나 군침이 도는데 이번에는 더 군침 도실걸요? 바로 치킨입니다. 야식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메뉴죠. 그만큼 브랜드가 너무 많고 치킨 가게도 참 많아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라면이 1조 7천억 시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그 닭고기 시장, 치킨 시장이 클 것 같잖아요. 무려 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5조 원 시장이고요. 앞서 브랜드가 워낙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장사되면 새로운 프랜차이즈, 새로운 사업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250개에서 270개 정도 브랜드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그만큼 대단합니다. 참 치킨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 사실 치킨 브랜드에도 유행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양념이 있는 치킨, 이 양념치킨류하고 프라이드 치킨류하고 무려 7년에 한 번씩 인기가 이렇게 뒤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권력 다툼에서 이른바 7년 주기설이랄까요? 7년 주기설? 네, 무슨 천동설, 지동설 같죠? 네. 한마디로 7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사실 닭을 통째로 튀겼던 어릴 때 시절에는 통닭이라고 불렸던 게 1970년대. 전기통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통닭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 때 생겼고요. 1977년에 처음으로 치킨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어요. 림스 치킨이라고 처음으로 오리지널 프라이드 치킨이 등장했고요. 1789년에는 처갓집, 이서방, 페리카나와 같은 이런 양념치킨류가 드디어 등장해서 업계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그러다 다시 7년 뒤에 갔더니요. BBQ 치킨, 오리지널로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2003년에 가니까는 또 교촌치킨으로. 맞아요. 이게 간장 양념에 엄청 조려서 맛있잖아요, 이거. 만든 네,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또 바뀌다가 이번에 또 국내 치킨으로 2010년에 떴어요. 그게 이제 또 그대로 바베큐 좀 구워서 내놓는 오리지널로 바뀌더니 그렇다면 2016년, 17년엔 다시 양념치킨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지 않을까. 7년 주기설에 따르면 네. 2016년이나 17년에 뭔가 나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못 참겠네요. 이 그러니까요. 치킨의 사진이. 왜 우리가 양념 먹을까 치킨 먹을까 고민 많이 하는데 치반 양반 이렇게 되잖아요. 치킨 반 양념 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까 치킨의 7년 주기서는 참 재밌네요. 마지막 3위는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밤 되면 생각나는 야식 3위 족발과 보쌈입니다. 이 메뉴가 왜 안 나오나 싶습니다. 두 분은 족발과 보쌈 중에 어떤 메뉴를 더 선호하세요? 사실 저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보쌈은 가끔 먹었고 족발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 방송 들어오면서 조금만 살찌면요 바로 우리 PD님 있다가 살쪘다고 뭐라고 막 그래요. 겁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먹을 생각을 못 합니다. 요즘. 전 주말에 와이프가 이제 그 콜라겐이 워낙에 피부 미에 좋다고 해서 항상 야식으로는 족발만 드셔서 저는 족발 자주 먹는 편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이규정 기자 그 와이프 아내분은 하루에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출연하시니까 이규정 기자 말보다 벌써 아내분 얘기가 언제 나오냐 갑자기 궁금해지고요. 나중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죠? 한번 나오셔야 될 스튜디오에 것 같아요.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서는 이제 1조 7천억 규모다. 5조 원 시장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쌈이나 족발은 시장 규모가 훨씬 클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은 딱 구분이 안 돼.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시장도 있고요. 보면 장충동 오면 다 족발집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예, 점포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사실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킨 그 어떤 시장 그 이상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여하튼 적지 않은 물량이 외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약간 추정만 가능하죠. 실제로 그 추정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요. 대한민국의 국민 1인당 고기 육류 소비량이요. 연간 44kg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돼지고기 소비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족발하고 보쌈이 이른바 돼지고기로 만든 대표적인 식품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순위에 오른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보쌈 족발을 시키면 문제인 게 샐러드, 부침개, 막국수 그 같이 오잖아요. 그 세트로 이렇게 온다는 게 엄청난 그게 칼로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사실. 네, 보쌈은 콜라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왜 그 꼭 같이 오는 우리는 게 점심 전에 문제입니다. 방송하는데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너무 정말 괴롭습니다. 입맛이 다져지는 히든 차트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24시 철야 라이프와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